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의 분석할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단조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 52주 신고가 구간 대비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4,000원 부근에서 최근에 거의 2,000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토막 정도 났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7월 3일 날 어떤 이슈네요. 현대 로템에서 폴란드와 8조 7천억 원 규모의 K2전자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방산주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되었습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와 약 8조 7천억 원, 자 64억 달러 규모의 K2전자 2차 수출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 로템과 K2전차의 2차 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64억 달러로서 한화로 환산하면 약 8조 7천억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다. 이번 2차 계약에 따른 K2 전체 공급 대수는 180대로서 지난해 체결됐던 1차 계약 당시 공급 대수와 동일하다. 그러나 공급 대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은 1차 계약 때에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당 단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약금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환율 변동과 더불어 전차의 성능 개선과 부가적인 옵션 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로템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 같은 대규모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로템의 주가는 역시 강하게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로서 인한 실적 개선과 수출 확대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2차 수출 계약 체결로서 현대로템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도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폴란드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유럽 내 추가적인 방산 수출 계약 추진에 대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평화산업 등 관련된 방산주들이 동반 상승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산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동사는 왜 안 올랐냐면은 동사 물론 이제 방산주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은 동사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 과반수를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어느 정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움직인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2.5% 미국의 관세를 넣고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서 제로했습니다. 0%였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2.5에서 15%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5%포인트가 관세가 올라왔다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로에서 15% 됐기 때문에 관세가 15%포인트 상승했다. 자, 유럽과 일본은 12.5% 추가 관세가 늘어나는 반해서 우리나라는 15%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유럽과 일본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격 경쟁 자체가 없어졌다 보시면 됐습니다. 똑같은 15%란 거죠. 기존에는 0%와 2.5%라서 2.5%포인트 격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2.5%포인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자동차 쪽 관련돼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방산주들 많이 올랐는데 동사는 조금 안 올랐다는 게 바로 시장에서는 동사의 실적의 절반 이상, 70% 이상을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자, 고점, 대략적으로 고점이 거의 4,000원 구간이 됐습니다. 4,000원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2,000원 미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주가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겹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추세선하고 이게. 이렇게 좀 괜찮죠? 대략적으로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00원부터 현재 2,700원대 박스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부근이 온다. 2,000원이나 1,900원 뭐 이쪽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점에 사셨다가 2,700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또 일부터 정리하셨다가 2,700원 돌파하면 당연히 홀딩해야겠죠.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신 물량만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0원에서 2,700원대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2,100원 또는 조금 낮으면 1,900원대까지 저쯤에 사셨다가 2,600원에서 2,700원 이때 오게 되면 일부 조금씩 분할로 정리하는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도 같이 겹쳐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400원에서 2,6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하고 박스권 상단이 겹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7% 상승하면서 2,08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 2,200원, 그 위에 2,400원, 2,600원, 2,800원, 3,200원, 3,400원, 3,800원도 있습니다. 3,8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을 때 2,000원, 그 밑에 1,900원과 1,7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54,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은 동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망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6.8%대 이 정도면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6.8%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600원대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이 현재 홍진산업에서 32%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증권금융에서도 5%대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00원대에서 23년도에 1,700원대에서 24년도에 1,300원대까지 다소 주춤했고 영업이익도 150억 원대에서 80억 원대로 주춤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70억 원대에서 60억 원대로 뭐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도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30억 원대, 2분기 30억 원대, 3분기 10억 원대, 4분기 소폭 흑자였고요. 1분기 작년에 31억 원 대비 올해 8억 원 영업이익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90%대, 유보율은 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수로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90원, BPS는 4,052원이 되겠습니다. 자, 적적히 넉넉히 200원 보도록 했습니다. 현재 2,000원대입니다. PER 딱 10배에 구현한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PER 10배에서 15배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부터 3,000원이 적정주가 수위다. 현재 2,085원이기 때문에 적정주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단조 오늘 2,08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연들하고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1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7.700원이기 때문에 90입니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 현대 로템의 폴란드 K2전자 수출 계약 체결했다. 폴란드의 2차 K2전자 180대 계약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 발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관세부가 관련된 모멘텀 어떤 내용이 나올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다 했습니다. 차트는 40.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수급 추세는 34.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점에서 잡을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2,400원과 2,8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900원과 1,700원가 됐습니다. 자, 한일단조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에서 72%, 나머지 방산에서 25% 매출이 나오고 있네요.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 11월 8일날 136만 주 12전환했습니다. 이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율은 90%대, 유보는 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태국에 자동차 단조품 생산 및 가공 판매를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일단조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